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등차 등비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제목을 쓰긴 했지만 역시 누가 뭐래도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가 무엇인지부터 정의해 볼 필요가 있겠죠. 첫째 항과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으로 수열을 정의하는 것을 말해요. 근데 이 정의는 사실 완벽하게 다 제대로 된 정의다라고 하기는 조금 애매하긴 합니다. 왜냐면은 이 말이 틀린 말은 없거든요. 너무 맞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처음 보자마자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결국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귀납이라는 말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귀납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작은 전제에서부터 큰 전제를 이끌어낸다라고 하는 귀납 추론의 개념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첫째 항과 둘째 항 사이에 어떤 관계식을 발견했어요. 둘째 항과 셋째 항 사이에도 어떤 관계식이 있음을 발견했고요. 셋째 항과 넷째 항 사이에도 어떤 관계식이 있음을 발견했고,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계속 어떤 일정한 관계가 나오더라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관계식으로서 적어주게 되면은 내가 첫째 항만 있어도 첫째 항에서 둘째 항, 그 관계를 적용해서 둘째에서 셋째, 관계를 적용해서 셋째에서 넷째를 구할 수 있게 되죠. 이런 식으로 작은 전제에서부터 큰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이 식은 하나의 큰 일반항 무언가를 따릅니다 라고 정의 내리는 방법으로서 귀납적인 정의라고 불러준다라는 거, 이렇게 이해하셔야 옳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다, 특히 이웃하는 항들 사이의 관계식이다라는 말을 이래서 써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종의 도미노처럼 얘 다음에 얘 다음에 얘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면서 증명되는 것을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라고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럼 등차 등비 수열에는 과연 어떤 귀납적 정의가 있느냐? 네, 우리 알다시피 n 플러스 1번째 항과 n번째 항은 d 공차만큼 차이가 나죠. 말 다르게 하면은 an 플러스 1은 an이라고 하는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해서 그 다음 항을 구하는 거죠. 요런 정의도 등차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대표적인 얘는 무슨 정의예요? 네, 등차 중앙의 정의죠. 이 등차 중앙의 정의를 이용해서 이런 것도 써볼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예요. 등 비수열도 n 플러스 1번째 항에서 n번째 항을 나누면은 r이 나오지 않냐? 즉 n 플러스 1번째 항은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해서 나타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표현이라든가, 아니면은 n 플러스 1의 제곱이 an 플러스 2 곱하기 an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등비 중앙의 정의. 그래서 이것도 성립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등차 등비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인 귀납적인 정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만 있느냐? 아니요. 우리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등차 등비 수열이랑 뭐 시그마에서 배운 수열들 뭐 등등등등이 많겠지만, 결국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아요. 이 얘기는 반대로 얘기하면은 귀납적인 정의가, 지금 제가 여기 이 4개를 써놓고 여기 점점점을 써놨지만, 결국 이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fn 더한다, an 플러스 1이 an에다가 fn 곱한다, an 플러스 1이 pan 더하기 q다, 뭐 이런 거다 하는 것들 외에도 정말 수많은 경우들이 있지만, 이 수많은 경우들이 전부 다 한 가지 풀이법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첫째 항부터 순차적으로 대입해서 원하는 항을 구한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풀이법을 갖는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제 점화식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라는 말을 좀 뭐 나이가 많으신 수학쌤이나 아니면은 좀 옛날 수학쌤들한테 배우신 분들은 이 점화식 얘기를 안 들어보시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점화식이라는 걸 배우면서 뭐 예를 들어서 얘는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야, 뭐 이런 거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뭐 외워야 된다, 뭐 이게 어쩌고 저쩌고, 뭐 얘는 또 공식이 뭐가 있다, 얘도 또 공식이 뭐가 있다, 이런 거 뭐 다 외우셨을 거예요, 몇몇 분들은. 근데 외우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요즘은요, 문제를 줄 때 이걸 외워서 푸는 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주거든요. 단적으로 이런 거예요. 저희 옛날에 이런 거 나오면은 공식 이용해서 문제 풀었었어요. 저희 세대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은요, 여기 이렇게 A6 6번째 항 주기 때문에 공식 외워서 푸는 것보다 그냥 직접 푸는 게 이득입니다. 실제로 보여드리면은 옛날식 풀이를 보여드릴게요. 옛날식 풀이에서는요, 여기는 얘가요, an 플러스 1에다가 3을 더해주면은 2an 플러스 6, 즉 2에 a n 플러스 3이라서 a n 플러스 3이
등비 수열이 된다. 뭐인? 공비가 2인. 이런 느낌으로 풀었었어요. 그래서 an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수열 자체가 첫째 항이 아까 1이었으니까 4 곱하기 2의 n-1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an이 4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3이라 a6은 4 곱하기 2의 5제곱 빼기 3 2의 4제곱 30이니까 32에다가 4 곱하기 128 빼기 3 하니까 답 125입니다. 이게 저희 때 풀이거든요. 이렇게 푸실 필요 없어요. 어렵기만 하고 이거 여기 있는 이식 등비 수열이나 뭐나 이런 거 발견 못한다 또는 뭐 이런 거 풀 줄 모른다 하면은 무조건 틀리시게 되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풀 필요 없습니다. 요즘 방식은 어떻느냐? 요즘 방식은 그냥 대입하면 돼요. 첫째 항 1이었잖아요. 그러면은 A2는 2 A1 더하기 3이니까 5죠. A3는 2 A2 더하기 3이니까 대입하면 13이죠. A4는 2 A3 더하기 3이니까 29죠. A5는 2 A4 더하기 3이니까 61이고요. A6는 2 A5 더하기 3이니까 125죠. 네, 이게 훨씬 더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는 요 항이요. 보통 이 10번째 항 이하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웬만해서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계산하는 항을 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런 공식 외우시는 거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차적으로 대입한다는 풀이법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은 세상에 어떤 문제가 얘로 나오든 푸실 수 있을 거라는 거. 너무 걱정하지 않으시길 바래요. 이런 게 이제 요즘의 풀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해서 수열의 귀납적인 정의에 대해서 오늘 배워봤고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으로 수학적 귀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